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First Student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날씨도 눈치난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최은주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한인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못하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저는 좀 약간 네. 머리가 아프게 지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날은 지나가고. 네네. 네. 예상치 못한 한인사회에서 이런 이제 작은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우리 시청자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공석일 때 나와서 35대 한인회장을 하고 36대까지 연임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37대 한인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막중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 15일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가 언제냐면은 3월 8일이거든요. 3월 8일에 제37대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정관에 주어진 대로 날짜를 맞춰가면서 셋업을 하고 그리고 또 선관위원도 구성을 해서 36대 한인회의 상임 이사분들한테 인준을 받아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1월 20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관위의 주도하에 공고가 나가고 그리고 또한 후보자들이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다시 또 이제 순서에 의해서 서류를 교부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부해간 양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쪽 후보가 좀 불평불만스러운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선거가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예기치 않게 법정까지 가게 돼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한 또 다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많은 동포분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 안타까움, 어떻게 이게 법정까지 정말 갈 일이냐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정강민 후보 측에서 판결문을 저희 보도국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판결문에 따라서 혹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대 그 정강민 예비 후보 측에서 컴플레인 한 것을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원회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답변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니고 이미 선관위가 꾸려졌으니까 선관위 관할하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의할 때도 나가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소식은 다 듣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내용을 일일이 답변도 쓰고 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축제 같은 분위기에 경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 이걸 서로 공방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불평이고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청한 것이 선관위를 모두 해체시켜 달라는 것이 요청 사항이니까 그럼 저는 한인회장까지 같이 걸린 것은 이제 한인회를 상대로 같이 소송을 냈으니까 한인회장으로서 법정에 간 거거든요. 서로 화합과 소통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일괄 사퇴를 받아서 상대 후보 측에 주었고
그리고 이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일단 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엉겹결에 뭐 저와 그 선관위원장 거기 또 간사 이렇게 막 4명이 콜테 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저쪽은 이수재 변호사가 물론 한인회 이사였는데 저쪽으로 가서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변호 역할까지 하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육진 회장님이 또 우리 마들린 커미디의 또 체어시고 뭐 이렇게 한인회 일을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한인회를 대변하시는 변호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이제 판사님과 상대하시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괄 사표를 받아서 이국진 회장님을 드리고 변호사로서 드리고 또 이제 저쪽에 상대 그 이수재 정강민 후보 예비 후보의 이수재 변호사와 서로 주고받고 해서 결론은 모든 선관위가 사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뭐 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그 전에 다시 선관위를 꾸리고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저쪽 주장은 뭐 이틀 이내에 바일로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이 공석이면 이틀 이내, 위원이 공석이면 3일 이내에 다시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만 지난번 그 선관위원을 구성할 때도 한 3, 4주 걸렸거든요. 자원봉사니까 자기 시간 빼야 되니까 그것도 큰맘 먹고들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체되면 다시 그분들을 모으는데 도저히 저는 뭐 2, 3일 이내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국재 사장님도 동의하시고 6월 말까지 임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임기 전까지 선거를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선거를 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관위원장님 이하 선관위원들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분들을 발족시키는데 마찬가지로 36대 한인회의 상임 이사단이 인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발족이 되고 그럼 선관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 바일로에 있는 선관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그 세칙을 놓고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양측 후보 측은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건 맞는 거죠?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새로 꾸려지면 선관위가 공고를 하겠죠? 신문에. 그럼 제3회, 제4회 출마하고 싶은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요번에도 초기에는 3파전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또 세 분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이 무성했는데 그분은 안 나오시고 정강민 후보가 예비 후보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뭐 한 4, 5일 있다가 이제 허재은 후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는 서리피카로 더 이상 나오질 않았으니까 됐는데 요번에도 저는 이 두 후보만 나온다 아니면 아무도 안 나온다 뭐 누가 엑스트라 다른 분이 나오신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고를 하고 근데 뭐 아무래도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 또 이런 분이 또 어느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오면은 두 후보 나오고 그분 나오면 3파전이 되고 구체적으로 선거는 언제쯤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까요? 지금도 날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선관위가 발족이 되면 45일 기간을 두고 선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바일로에 의해서 3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은 3월 8일이었는데 그래서 거꾸로 45일을 가서 1월 20일에 발족을 한 겁니다. 1월 20일에 발족을 그 전에 12월 하순부터 이렇게 선관위를 구성을 해서 인준을 받아서 1월 20일에 발족했듯이 요번에도 이제 요번에는 꼭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선관위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급선무니까 구성을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45일을 잡아서 이렇게 선거 날짜를 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바뀌었죠. 처음에는 날짜가 정해져서 갔는데 이제는 날짜는 안 정해지고 선관위를 구성하는 게 먼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성한 다음에 날짜가 정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4월 1일에 됐다 구성이 그러면 45일 뒤면 5월 15일 뭐 그 무렵에는 선거를 하는 거고 뭐 4월 30일에 됐다 그러면은 6월 15일 45일 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일정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봉사직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voluntarily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참 쉽지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원을 구성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동포사회 동포를 위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이 분명히 나오실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관위원이 꾸려지면 그 다음에 발족을 시키고 그분들이 정관에 있는 운영 세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언론에 발표하고 서류 교부하고 뭐 이거를 45일 내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roughly 5월 말 6월 중순 뭐 빠르면 5월 중순 이렇게 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코르트에 가서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한인 커뮤니티의 일로 이렇게 미국 법정까지 오게 돼서 당혹스럽고 정말 회장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랬는데 제가 36대 회장을 하면서 진짜 임기 말기 다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께 그냥 죄송한 그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고 또 뭐 하루하루 날이 밝아오듯이 이 일 역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동포 사회로서는 약간의 한인 사회가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극복해서 좀 더 좋은 한인회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두 후보도 응원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동포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응원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서 동포 사회가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과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제가 그래서 현장을 직접 이렇게 왔어요. 그러셨구나. 어쩐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여기는 1층에 사실은 이 오른쪽으로 벽이 다 터질 겁니다. 터져서 이제 좀 복도까지 이어지는 방이 돼서 한인회가 위주로 쓸 방이거든요. 그래서 1층을 먼저 보여드리잖아. 네. 1층. 왼쪽 벽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방이 좀 넓어지고 이제 오른쪽은 지금 유리벽으로 돼서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 그 접견실 같이 회의실이 될지 아니면은 뭐 회장 방이면서 또 접견실이 될지 뭐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여기 좀 다 흘리나요? 이 벽은 안 흔들리는데 유리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통유리예요? 예, 그 여기는 이쪽 벽은 터져서 여기까지가 저 들어오는 입구가 문이 생기면서 방이 되는 거죠. 커다란 터진 방. 예,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지저분합니다. 여기가 원래 방이 한 대여섯 개 있던 장소입니다. 여기를 전부 터서 수십 명이 들어가는 뭐 한인회로서는 대강당 하지만 뭐 다른 큰 데로 비하면 소강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룸을 트기 위해서 들어간 스트럭처럴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봄에 많이 공사를 했는데 이쪽이 다 터집니다. 뭐 이미 터졌지만 나중에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소강당? 이게 이제 사실 한인으로 따지면 대강당인데 우리가 다른 규모를 보면 소강당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프로젝트를 쏠 수 있고 여기 조그만한 스테이지를 이제 한 칸을 올리는 스테이지 여기가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뭐 강연을 하면 강단석이 되고 이렇게
프론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쪽 보이는 데까지는 객석이 됩니다. 그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 라운드 테이블이나 뭐 데스크를 놓는다든가 뭐 이쪽을 쓰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커다란 룸이니까 나름대로 뭐 플로어는 우드 플로어가 되니까 혹시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 뭐 한 20-30명 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공간으로 쓸 계획으로 이렇게 동포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러니까 한 30-40명, 40-50명 모이는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회의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딱 어울리는 그 정도의 그 공간입니다. 혹시 여기가 완성되는 예정일은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층이 지금 컨트랙터가 말을 하기를 3월 말을 얘기하는데 3월 말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 한 뭐 4월 중순쯤 되면 어느 정도 끝나면 4월 말까지 마무리가 돼서 1층에 있는 그 도네이션을 내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룸을. 이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시고 그러고 나면은 1층이 이쪽 방부터 이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인회가 이쪽 룸에 와서 그냥 테이블만 놓고 일을 하다가 저쪽에 이제 앞쪽으로 다시 리마들링이 끝나면 되는 거다. 이쪽 요거 자체 공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 공간을 동포들이 바로 쓸 수는 없고 1, 2층이 다 끝나야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대강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6월 말이면 기본적인 공사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리마들링 하는 것만. 뚫어서 유리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화장실이었어요. 조 옆에도 화장실이고. 근데 화장실을 터서 이쪽에 작은 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없어지는 화장실 대신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방들은 이제 단체가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도네이션 받고 건물 유지를 위한 도네이션을 좀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이 몇 개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방이 우리 그 시카고 한인의 역사를,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전시할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 왼쪽부터 룸이 있는데 아까 층계에서 올라오면 왼쪽으로 쓰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룸을 여기를 투어할 수 있고 크진 않지만 중요한 엑기스만 탁탁 넣어서 우리 한인의 역사 아니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차세대를 위한 발전되는 것도 주고, 그리고 대형 TV를 걸어서 한인의 기록들이 요즘에 영상으로 많잖아요. 그런 영상도 틀어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말까지 끝내는 거는 이 마무리만 끝나는 거지 그 컨텐츠들은 그 다음에 회장이 해야 될 몫입니다. 네, 이거는 그런 용도로 이 방을 만든 겁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작년 12월 달에 데몰리션 시작할 때 바로 터진 게 스트럭처 문제. 그래서 스트럭처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개월 반 걸렸고 그 공사하는데 엑스트라 비용이 한 98,000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다가 다시 또 이게 파이어 알람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 퍼밋 받는데 한 4-5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러프 인스펙션은 그 뒤로 한 3주 만에 받아서 2월 중하순부터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제대로 컨트롤다가 2층을 3월 말 전에 끝낸다고 하는데 저는 hopefully 4월 중순까지만 끝내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트럭처 3개월 하고 이 그 파이어 알람 한 4-5개월, 한 8개월, 7개월
7, 8개월이 손해만 안 받더라면 지금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마 임기 전에 하고 나가는 거 저기 역사관 같은 거 그쪽에 뭐 이렇게 우리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름하는 상설관 이런 거를 꾸며놓는 건 아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고 임기 중에는 2층은 뭐 4월 중에 끝나고 1층은 6월 중에는 끝나서 기본적인 공사는 끝내놓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기를 응원해 주세요.